이 팟캐스트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마무시하게 차고 넘치는 코인들을 요리조리 분석하고 숨겨진 정보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명쾌한 분석과 함께 과감한 추리를 해드립니다. 팟캐스트 명탐정 코인.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내 이름은 정반장, 진행자죠. 명탐정 코인 첫 화를 함께해 주실 분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용범, 탐정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조금 떨리네요. 네,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용범 탐정님으로 이제 가시기로 한 거죠? 네. 네, 저도 처음이라서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네, 조금 의아한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 암호화폐 얘기하는데 탐정이 여기서 왜 나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ICO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백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초록색 그 창 있잖아요. 아, 인터넷에. 예. 네. 포털. 네. 거기에 검색해도 이제 나오지만 영어로는 white paper. 야, 발음이 아주 네. 원산지네요. 네. 네. 이거를 그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면 정보 기술, IT에서 말하는 백서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의 운용과 철학 또는 기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선도적 입장에 있는 제품의 설계자가 작성한 논문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네요. 와, 정말 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인에서 말하면 코인의 설계도나 사용 설명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까 화이트 페이퍼. 네. 이게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백서가 사업 계획서 같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초창기의 백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백서는 프로젝트의 이유나 기술적인 부분만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의 백서는 9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네. 좀 짧네요. 네, 예. 그렇죠. 요즘 그 백서들 양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9페이지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이야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 코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또는 뭐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향후 계획까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백서에 넣는 편이다 보니까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짧았지만 점차적으로 백서에 담아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투자 자금 모으려면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 화이트 페이퍼 네. 상당히 좀 빅하게 반장님도 외국에도 살다 오신 것 저는 같은데요. 이태원 자주 네. 금요일마다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백서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백서가 없다. 요즘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 많이 만드는데 백서가 없으면 사실 스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몇 달 전에 공표되었던 그 보물섬 발견했다고 한 코인 아시나요? 그 유명한 그 9시 뉴스에서 땡하면 나왔던 네네. 예. 그런 경우에도 백서가 없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배가 보물선을 탐사를 해서 보물을 찾으면 이제 나중에 나눠주겠다 이런 건데 엄청나게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백서라는 부분도 없었고 네. 이렇게 좀 허무맹랑하거나 이제 약간의 스캠성, 사기라고 하죠. 사기성의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은데 우선은 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시 백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ICO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런 설명서 사실은 뭐 가전제품도 고장 나야지만 그때 열어보는데 백서는 내 돈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이런 백서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좀 어렵죠. 이게 재미도 없기도 하고 외국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백서도 많이 없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장벽이 너무 높은 편이죠. 네, 우선 뭐 장벽만 높으면 또 모르겠지만 장벽이 낮은데 백서만 또 너무 어렵게 쓴 프로젝트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용범 탐정님처럼 해외파가 아니라서 한글로 된 백서를 많이 읽는데 네. 한글로 써졌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또 약도 오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덥 같은 많은 행사를 요즘에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면 이제 뭐 개발자나 CEO가 직접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고,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을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 에어드랍 네네. 같은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바쁘시고 뭐 전문직 분들도 계시고 뭐 백수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선은 일일이 이제 미더블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백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저희 탐정님들과 함께 잘 알려드리고 또 미덥 같은 데서 백서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이런 부분 재밌지 않습니까? 뒷이야기 이런 네, 부분도 맞습니다.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목표가 이렇게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뭐 그렇죠. 코리니 분들이나 뭐 블록체인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그렇죠. 분들까지도 이제 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저희 어떻게 초보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러려고 나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예. 혹시 나는 이제 중수다. 나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1년 차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중수 아닙니까? 이런 네. 분들이나 아니면 고수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초보분부터 고수분들까지 또 많은 정보를 또 앞으로 방송을 할 거지 않습니까? 탐정님? 아, 일하는데 되게 전문적인 내용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제가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네네. 예. 물론 오늘은 이제 첫 타니까 이제 조금 더 릴렉스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리해볼 내용은 말이죠. Coin the beginning. 네. 역시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저 이태원 출신이라서 저도 네,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네. 살다 오신 여기 탐정님 어떻게 좀 제대로 좀 발음 좀 살려서 알려주시죠. 아, 네,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한 20년? 20년 사셨죠. 예. 대신 영어권이 아니시죠. 코인이요. 예. 네, 코인 더 비기닝.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다뤄볼 내용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2017년도 작년도죠. 작년도에 사실은 뭐 네이버 검색 또 뭐 그 포털 사이트를 보면 전부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포털 딱 키면 1페이지 메인 뉴스가 전부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일 것처럼 정말로 이제 핫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어땠죠? 네, 그게 암호화폐의 시작이었죠. 이제 그렇죠. 뭐 고작 네. 1년 남짓 지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딱 떨어졌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반장님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시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생겨난 거는 이제 기존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에 탄생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예요. 아 예. 네. 비트코인의 그 공식적인 시작은 2009년 1월 3일이고요. 네. 네, 사토시가 바로 비트코인의 오픈 소스를 공개한 날이기도 하고요. 아 역사적인 날이죠. 근데 바로 이 공개하기 3개월 전에 역사적인 투기 버블이 터지면서 글로벌 아. 금융위기가 왔죠. 아 역시 그 딱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제 금융 위기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생겨났다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이제 인과관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금융 위기 이런 어려운 얘기만 하실 거 아니시죠? 코인에 대한 얘기 할 건데. 네,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준비해왔는데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좀 핵심적이고 좀 재밌는 내용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역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반장님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이제 제네시스 차는 알겠는데 네. 차 브랜드 알겠는데 네 어떤 건가요? 일단 사토시가 비트코인 첫 블록에 담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영어인가요? 네, 좀 머뭇머뭇 영어가- 하시는데 오늘 영어 많이 대본에 나오네요. 영어가 예. 많이 나오네요. 다음 화 때는 이제 중국어로 좀 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The Times 3rd January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네. 너무 굴리셔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이게 비트코인 오픈 소스를 발표한 날에 영국 더 타임즈에 실렸던 실제 기사 제목이고요. 네네. 네, 이때 영국 재무장관이 그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 파운드의 긴급 구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지 고민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근데 이때 바로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또 백서가 나온 게 3개월 뒤고 첫 구절이 또 여기에 대한 기존의 금융권에 대한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꼬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금융위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이죠.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9.11 테러도 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파병해서 전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경기가 나빠져서 이때 이제 초저금리 정책이랑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제 소득이나 신용 등급이 낮춰도 대출해주면서 이게 이제 증권성이 되다 보니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보험도 붙고 이런 증권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이제 엄청난 버블이 끼게 된 거죠. 사실은 돈이 된다 싶으면 다 몰려들고 거기다가 돈이 되니까 파생됐던 보험이나 여러 가지가 생겨났고 이런 부분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암호화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비트코인 돈 된다니까 이더 생기고 뭐 각종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봐더라도 뭐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너무 이제 버블이 심하게 끼다 보니까 너무 추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그렇죠. 네, 이런 초저금리 정책을 이제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붕괴가 시작되면서 심지어 당시에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마저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글로벌 은행인데 네. 그래도 파산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 자체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은행이 은행을 똑같이 믿지 못하면서 돈도 돌지 않고 네, 이렇게 대규모 파산 사태가 오게 되었죠. 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들이 대규모로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요. 달러의 추락이 시작된 거죠.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이제 신뢰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에 대한 이제 보완이나 대응으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사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나로도 충분히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이제 너무 내용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비트코인이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고안하게 된 동기도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 좀 좋아하세요. 뭐 숨은 이야기 이런 부분 좋았는데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너무 어렵거든요. 어떻습니까, 탐정님?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요? 네, 어쩐지 느낌이 싸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역시 이제 기술 얘기 들어가는군요. 네.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집권형의 화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탐정님. 네, 약간 연기도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탐정님처럼 한번 제대로 의미심장하게. 네, 중앙은행의 그 가장 큰 특징이 하나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중앙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래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이제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새로운 블록을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던 블록에 연결하기 전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면서 기록이 맞다고 평가될 때만 기존의 블록에 연결시키는 거죠. 바로 블록을 연결한다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기록을 이제 서로 평가를 하고 다음 블록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작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네, 뭐 잘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또 저희 첫 하다 보니까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정 반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또 훅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예. 떨리지만 정 반장님 혹시 후배 밥 잘 사주시나요? 잘 사드리도록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또 살 땐 사겠죠. 그럼 안 내실 때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더치페이 하시나요?
그렇죠. 요즘 뭐 또 저희 강남의 트렌드가 이제 더치페이. 네. 아, 네. 그렇죠.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 더치페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뭐 회식을 하거나 이제 단체로 밥을 먹고 한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카땡땡 단톡방 있죠. 노란 그 예, 네. 노란. 예. 네.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데 예, 예, 예. 그 방에서 이제 돈을 입금했다고 방에 올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입금이 실제로 됐는지 검증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에서는 네. 이 돈을 입금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아. 사람을 임의적으로 뽑습니다. 아, 임의적 뽑습니까? 네네. 제비뽑기 같은 거죠. 제비뽑기를 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일단 참가비를 내야 됩니다. 네. 네, 뭐 검증할 때 시간도 들고요. 예, 예. 근데 이런 뭐 악의적인 행동을 못하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제비뽑기는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10분에 한 번씩 딱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왜 10분인가요? 꼭 이게 정한 건가요? 왜 10분이죠? 뭐 모든 시스템에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시스템 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요? 10분에 한 번씩이면 또 어떤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빨리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약간 한계점이 아직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채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채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비뽑기 그런 부분이 이제 채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개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채굴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제 블록체인에서 증명 방식에 이용되는 암호화된 퍼즐을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암호화된 퍼즐이 뭐 별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뭐 0부터 9까지의 어떤 숫자 뭐 이런 어떤 조합을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푸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비밀번호 찾으려면 굉장히 막 손 부르트도록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제 대신 이제 찾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런 어떤 노가다 작업을 직접 노가다, 컴퓨터가 예. 해주는 겁니다. 네. 컴퓨터가 예예예. 요즘 노가다도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네네. 그런 시대가 왔네요. 네네. 그러면 근데 왜 하필 채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숨겨져 있는 걸 파헤쳐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 네, 이런 채굴 작업을 흔히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고요. 아, 이제 그 네. 유명한 이제 작업 증명 방식 POW라고도 하죠. 네네. 예. 암호화된 걸 이렇게 풀어내서 검증하고 또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이 바로 채굴인 거고요.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제 블록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체인을 연결해 주는데 그런 일련의 작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체인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동꾼들, 일꾼들이 바로 채굴이라고 좀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런 노가다 활동을 채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제 중개 기관을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하던 거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개인이 없는 그런 탈중앙화 P2P 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는 이제 보통 총량이 정해져 있고요. 네, 네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채굴 성공 보상은 4년마다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채굴에 성공하면 12.5 비트코인을 받고요. 네네. 네, 21년도 정도 되면 이제 6.25 비트코인이 되고요.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채굴해 갖고 먹고 사는 많았는데 요즘 없어진 것들도 많았거든요. 이제 네. 또 반감기까지 생기면 채굴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비트코인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요즘 뭐 블록체인 다 뭐 기존의 사회의 문제점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단점 없습니까? 네,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죠. 네네. 네, 이런 작업 증명 방식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식인데 네네. 네, 이렇게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아까 이용하잖아요. 그 예, 노가다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노가다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네. 예. 그러면 이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그렇죠. 많이 들죠.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보상을 받는 체계도 다른 참여자들보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못 받습니다. 아, 여기도 결국 약간 그 예전에 개콘에서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네.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그 전기 있잖아요. 네,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네. 예. 이 전력량이 2032년에는 이제 전 지구에서 쓰는 전력량이랑 비슷한 양만큼의 전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 엄청나네요. 네. 흔히 채굴을 하시는 분들 주위에 뭐 공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써갖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네, 심지어 이제 수많은 익명의 참여자들한테
또 임의로 또 누군가를 뽑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요. 네. 네, 이렇게 또 10분에 또 제한을 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데 좀 큰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대안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새로운 증명 방식인 POS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POW에서 이제 POS가 나왔네요. 네, POS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 방법을 이제 좀 최초로 도입하고자 했던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고 바로 네. 이더리움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오늘 뭐 이더까지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한번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분 증명 방식까지 지금 우선 얘기가 나왔네요.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아직 POW 방식이지만 이제 네네. 최근에 그 POS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예. 네, 관심이 많은데요.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여러 명이 참여해서 그 지분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암호화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더 많은 증명하는데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단점이 좀 보완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 채굴기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코인을 가진 만큼 지분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뭐 환경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제 컴퓨터를 안 돌려도 슈퍼컴퓨터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채굴을? 네, 뭐 그렇습니다. 작업 증명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방법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참여자들한테 증명을 맡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면에서는 그렇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부테리는 다른 점에 또 주목을 했죠.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면 그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맹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이 되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테리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개발해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 그렇군요. 확실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의 맥락이 잡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흐름은 기존 걸 깐 거야. 그래서 어떤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또 이더리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가치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암호화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활용법을 다르게 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앞으로 이야기해볼 코인들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좀 갑자기 좀 급 마무리하시려는 거 보니까 갑자기 아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뵀을 때보다 네. 한 2년 정도 이후의 분이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준비한 게 네. 많이 없어서 예. 아니 너무 오늘 좀 준비 많이 해주셨고 네. 뭐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첫 수를 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용범 탐정님 오늘 말 많이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첫 녹음 어떠셨습니까?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코인들을 백서도 분석해드리고 정보도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눈이 좀 퀭해. 영어를 많이 써요. 영어를 많이 쓰셔.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어로 네, 이제 가도록 하고 네. 저희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던 이제 우리 용범 탐정님과 함께 첫 녹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도 잘 안 나오고 백서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명탐정 코인이니까요. 그럼 본격 코인 백서 추리 팟캐스트 명탐정 코인 1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